완벽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지혁이 던진 고백 안 되겠다. 널 너무 좋아해서. 그 한마디가 은호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같은 작업실 책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는 커피잔을 정리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고 지혁은 도면만 뚫어지게 바라보며 눈길을 피했어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침묵은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어제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혁은 도면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습니다. 은호야, 난 진심이었어.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은호는 할 말을 잃었고 지혁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유일하게 진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둘이 또 싸운 거야? 오늘 일정 많은데. 평소처럼 밝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하게 예리했어요. 성재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공기를 감지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지혁은 서류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세 사람의 하루는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됐습니다. 리노베이션 현장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은호와 지혁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농담도 주고받고 의견도 자유롭게 나눴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성재는 그런 둘의 분위기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성재가 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은호 씨, 지혁이 아직도 선배로만 보여요?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돌렸을 뿐이에요. 성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지혁의 고백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평소처럼 웃었지만 그 웃음은 자신에게조차 낯설었어요.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순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순이는 딸이 걱정돼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요즘 고성희 여사님이 너한테 자꾸 연락하신다며? 정순이의 목소리엔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은호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업무 관련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정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분 아니야. 뭔가를 얻기 위해선 뭐든 하는 사람이야. 정순이의 말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손에 들린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AP 인테리어 공동 협력 제안. 하지만 그 제안서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불안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한편 고성희는 자택 서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지혁 씨 요즘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봤어요? 그래, 은호랑 같은 프로젝트라니 흥미롭네요. 고성희의 눈빛에는 계산이 번뜩였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지혁 그리고 성재. 세 사람의 관계를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지혁이 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하루 종일 내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 지혁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은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저 일로만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난 그게 안 돼. 너를 그냥 동료로만 보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해. 은호는 등을 돌렸습니다. 지혁의 진심이 무섭도록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백한 건 후회 안 해. 숨기고 사는 것보다 나아. 그 순간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재였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렸고 주먹은 주머니 속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호와 지혁은 여전히 어색했고 성재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눈빛엔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세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은호에게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고성이었어요. 은호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짧지만 거절할 수 없는 어조였습니다. 은호는 초대장을 들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왜 고성이가 자신을 집으로 초대하는 걸까요? 성재는 우연히 그 초대장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은호 씨를 초대한 거지? 성재는 고성희의 모든 행동엔 이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절대 단순한 호의로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 분이니까요. 불안한 예감이 성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영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어요. 고성희와 은호가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고성희라는 사람이 단순히 성재의 어머니가 아니라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은호는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고성희 여사님이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즉시 긴장했습니다. 은호야, 조심해. 그분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야. 정순이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고성희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고성희의 저택 앞에 섰어요. 거대한 대문과 완벽하게 정돈된 정원,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 은호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대문이 열리고 집사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고성희는 거실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은호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성희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은호는 자리에 앉으며 긴장을 감추려 했었습니다. 고성희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초대한 이유는 단순해요.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죠. 그 순간 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는 걸요. 고성희의 모든 질문, 모든 시선, 모든 미소 뒤엔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그녀는 은호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기판 위에 말을 고르듯이요. 은호 씨, 우리 성재와는 어떤 사이예요? 고성희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습니다. 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동료이자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호가 답하려는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스쳐갔어요. 그럼 이지혁 씨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심장이 멎었어요. 고성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지혁의 관계, 성재의 감정,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까지요. 고성희는 단순히 질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사랑은 흔들리고 진실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했던 가면 아래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심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은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고성희의 계획은 이미 시작됐고 은호와 지혁 그리고 성재는 그 계획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